신기한 기후학교 시간입니다. 강신호 대한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님과 적정기술이 무엇인지, 적정기술이 기후위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지난 2번의 시간에 걸쳐서 얘기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이 적정기술을 우리 삶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지난번에 적정 기술이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려면 뭐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연구소에서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기술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적정 기술이 소개될 때, 네, 뭐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에너지 기술이 먼저 소개가 됐어요. 에너지요. 네, 네.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을 하고 또 축분을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축분이라 하면은 네, 뭐 소똥, 돼지똥 네. 이런 거죠. 예. 그걸로 조리를 했어요. 또 태양열 조리기를 만들어서 네. 햇볕으로 이제 음식을 익히는 예. 그런 시도부터 국내에 좀 알려지다 보니까 적정 기술하면 되게 에너지 기술로 많이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저한테 좀 집을 싸게 짓는 건축하는 그런 적정 기술은 없나요? 적정한 가격으로 적정한 집을 짓는. 네,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직접 지으시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도 했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적정 기술은 우선 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 것. 지역 공동체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 그렇죠. 것. 네. 뭐 지금은 뭐 산업 단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그리로 이주를 하잖아요. 네. 아니면 대도시로 옮겨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만들게 하자. 그리고 그런 시설을 지을 때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지 말자.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네, 그냥 값싼 비용으로 다량 생산이 가능한 체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생산에 들어가는 기술이 좀 쉽게 하자. 그래서 누구나 배우고 쉽게 배울 수 있게. 그렇죠. 쉽게 배울 수 있게. 그다음엔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쓰자. 이렇게 하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집이 인천인데 수원까지 출퇴근하거든요. 그럼 저는 일자리를 너무 멀리서 구했나요? 이 기준으로 보면? 네. 그거는 이제 그만한 기반 시설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네. 교통 인프라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런 4가지 원칙으로 적정 기술이 우리 삶에서 실천할 때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 하면 일단은 지역 공동체가 아무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예. 이 적정 기술은 그래서 공동체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네.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그걸로 액비를 만들고 액비라 하면 액체 비료, 액체 비료. 액체 퇴비가 되는 거죠. 액체 퇴비를 만들고 거기서 또 이제 메탄이 나오니까 메탄은 태워서 조리를 할 때 쓰자. 그러면 화석 연료를 안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방식을 으쌰으쌰 작당을 해서 동네 안에서 진행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우리 동네는 유기농 농업만 하는 동네로 만들자. 그래서 뭐 논농사 짓는 사람들끼리는 우렁이 농법을 쓴다거나 오리 농법을 쓴다거나 네. 실제로 그런 곳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나요? 그럼요. 네. 그런 유기농 방식을 고집하면서 몇 사람들이 꿋꿋하게 가는 그런 곳들이 존재하고요. 네. 또 교육도 좀 생태적인 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가르쳐주지? 이런 교육에 관한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아이들과 실천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런 것도 다 적정 기술의 철학에 맞는 거죠. 아, 공동체 안에서 지역 공동체 안에서 서로 품앗이하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맞아요. 경제 활동이라면 이 적정 기술에 맞는 걸로 볼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 자꾸 적정 기술 하니까 기술에 자꾸 이제 빠지게 되는데 네네. 나는 기술자가 아닌데 네. 내가 뭐 할 수 있나요? 예. 그게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누구나 다 용접을 할 필요 없고 누구나 다 전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런 특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 안에 나머지 사람은 나는 음악을 배웠어. 나는 이거를 음악으로 우리 흥을 돋굴 거야. 나는 글을 썼으니까 글로써 이거를 외부에 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얘기 같은데 이게 정말 죄송하죠. 이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이게 가능한 지역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직업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업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네, 지역 공동체 단위의 자급자족. 그렇죠. 예. 적정 기술을 삶에서 녹여보려고 할 때 일단 기본 원칙으로 가져봐라. 네.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그 연구소에서 시민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 보급도 하고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 구체적인 기술들은 또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했던 것은 어느 학교에 가서 네.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보자. 그래서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모았어요. 네. 비록 이제 큰 규모는 아니었죠. 그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의지가 있어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싶어 했었는데 이게 조례에 맞지 않아서 즉 민가가 너무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몇 미터 조례 이런 거에 그렇죠. 안 맞아서. 예. 네, 200m 이내에 이미 민가가 있다 보니까 예. 옥상에 올릴 수 없다. 자가로 쓰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규모는 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한테 그러면 우리가 작게라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었죠. 태양광 발전소를 뭐 뚝딱거리고 용접은 제가 하고 뭐 학부모 중에 전기 공사하는 분이 있어서 또 그분도 또 이렇게 자진해서 오시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지은 적이 있어요. 지금 깜짝 놀란 게 태양광 하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패널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직접 모여서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네, 태양광 패널 자체는 네. 이게 그냥 혼자서 기능을 해요. 그 자체로만 그냥 꼭 옥상에 아니면은 뭐 어디다 구조물에 장착을 해야만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햇볕만 보게 하면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정기적으로 연결을 어떻게 하면 돼? 요거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어도 전문가는 한두 사람만 있으면 네. 그 공동체 안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만약에 이렇게 자가 발전이 가능하다면은 뭐 블랙아웃이 온다, 갑자기 정전이 온다거나 네. 자연재해로 고립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2022년도에 인터넷 기사를 보면 네. MIT에서 그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는 뉴스가 있어요. 바닷물을 마실 수 있게 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이 해수를 담수, 즉 이렇게 식수로 바꾸는 기술이 복잡한 게 아니고 네. 간단히 이제 햇볕의 열을 흡수해서 그 열로 물을 증발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증발이 된 짜진 물은 밑으로 가라앉고 그래서 저절로 대류가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맑은 물을 증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위에 뜬 물은 그러면 마실 수 있는 증발이 돼서 그 물만 그 수증기를 모으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죠. 염분은 밑으로 가라앉고. 예. 그래서 그거는 아주 그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해수 담수화 시설이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그렇죠. 해수 담수하면은 엄청난 설비에 막 네.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그런 마을이나 지역에서는 비싸니까 못 하잖아요. 못 하고. 네. 근데 이거를 아주 쉽게 그냥 1평방미터를 뭐 재료비 한 4달러, 5달러면은 만들 수 있게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프로토타입 예. 아직은 검증을 더 거쳐야 되는.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례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아, 이제 적정 기술이 뭔지 선생님은 기술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했는데 저는 기술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 뭔지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바닷물이 요즘 기후 위기로 뭐 강이 자꾸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델타 지역도 네. 바닷물이 들어오고 뭐 네. 섬나라 중에서 가라앉는다는 나라들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데서 식수를 이런 기술로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음, 저렴한 비용으로 네. 그리고 그렇게 수준 높지 않은 기술로도 네, 할 수 있게.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바로 적정 기술에 잘 들어맞는 거죠. 네. 그럼 이런 단순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쉬운 수준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다양한 적정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좌도 연구소에서 혹시 시민들 대상으로 네, 하셨는지. 그동안 뭐 제가 알고 있는 네. 제가 개발했거나 배웠거나 한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뭐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중점을 뒀던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기술을 또는 과학 원리를 좀 쉽게? 쉽게 접근하게 할까 네. 그런데 좀 초점을 맡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 중에서 그런 공동체 얘기하니까 저희는 딱 떠오르는 게 그래도 농촌이거나 도시와 농촌 중간 정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적정 기술을 만약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한다면 어떤 유용한 것들이 있을까요? 도시는 아무래도 공간적인 제약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 생각할- 돼요. 예. 예. 그런데 오히려 도시의 공동체들이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더 잘 조직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굉장히 가까이서 살잖아요. 아, 모여 살아서. 네. 네. 농촌은 띄엄띄엄 네, 마을과 떨어져서 마을 사이에 사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고 뭐 수십 가구들끼리 그 네. 안에서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단절됐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도시는 아파트 단지 네. 또는 무슨 동 예. 뭐 이러면은 그 안에 다들 모여 살고 조직하기가 쉽잖아요. 협동조합이라든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요즘 햇빛 시민 발전 협동조합 이런. 아, 햇빛 시민 발전 협동조합. 네. 우리끼리 우리 동네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읍시다. 아니면 우리 학교에 지읍시다. 이런 시도. 저는 그것도 바로 기술을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보겠어.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적정 기술을 실천하는 분명한 방법이기도 방법이다.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햇빛 시민 발전 그 조합 햇빛 그 조합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태양광 발전 시민 협동조합 이런 거 하고 또 뭐 지금 제가 떠오르는 거는 도시 농부들 이런 것도 네. 일종이 될까? 좋은 얘기죠. 도시 농부 같으면 사실 나는 밭이 없지만 네. 어떻게든 이 농사라는 그런 감수성은 계속 가져가고 싶어.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내 먹거리는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어디서 구현하지? 네. 바로 도시 텃밭인 거죠. 그럼 텃밭에 나가서 어떻게든 쌈채류를 또는 채소를 뭐 지어서 먹는다거나 이런 것도 그런 활동이 많은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적정 기술을 나름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경기도에 사니까 네. 경기도의 경우에 태양광 닥터라는 걸 해요. 태양광 닥터요. 예, 이미 보급이 되어 있는 집집마다 그런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있으면 네. 거기에 의욕 있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음. 가서 컨설턴팅을 해주는 거죠. 컨설팅을 태양광 잘 들어오나요? 이렇게 먼지가 있으면 닦아야 됩니다. 인버터는 이 발전량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이런 거를 알려주고 상담도 해주고 고장이 있으면 고장 원인도 찾아봐주고 이런 거를 태양광 닥터라고 해서 그 사업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적정 기술인 거죠. 네. 전혀 전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태양광 발전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 눈높이를 낮춘 기술, 바로 적정 기술입니다. 아, 예. 뭐 쓰레기를 없애는 그런 것도 적정 그것도 기술에 들어가고. 예, 적정 기술이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아, 이런 방식이면은 도심에서 더 활발하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네. 모여 사는 곳.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일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다. 음. 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지혜를 모으면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것이다. 네. 그 적정 기술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니까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도 아, 이건 막 옛날 수공업으로 일하던 농촌 공동체에서 적합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기후 위기 시대에 그리고 재난재해가 언제 올지 모르는 시대에 아, 이거는 시민들의 필수 교육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오늘 우리 3번에 걸쳐서 기후학교 해주셨는데 못다 하신 말씀이 있거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네, 적정 기술 얘기하다 보니까 네. 아마 제가 계속 반복됐던 단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공동체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이 자연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 네. 그래서 저는 기후 위기를 견뎌내려면 우리 공동체의 역량이 올라가야 된다. 그 역량이라는 거는 그냥 지금처럼 남이 제공해주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그냥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나의 창의적인 노동력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게 고장이 나면 고칠 수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 그래서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게 바로 적정 기술의 어떤 가치를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가장 와닿는 게 정전이나 재난재해가 왔어도 태양광 발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술. 그렇죠. 예. 네, 그게 아주 어렵지 지금 않다. 절실하죠. 예. 아유, 너무 재밌는 말씀 들었는데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또 질문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주제를 모아서 또 한 번 더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호 대한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